당신은 한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운명을 읽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단 몇 초의 마주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번영할지 혹은 시련에 부딪힐지 알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불가능한 일 혹은 미신이라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그들의 학력, 배경, 재산과 같은 수많은 조건들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단지 얼굴에 드러난 기운과 눈빛만으로 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본 이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가 말한 운을 부르는 얼굴이란 단순히 아름답거나 잘생긴 외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밖으로 드러나는 태도이자 삶을 대하는 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자신의 평생의 동반자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한눈에 알아본 행운의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병철 회장의 통찰을 통해 99%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으로 운을 부르고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마음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기업가의 성공 신화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깊은 철학의 시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 대구의 어느 봄날, 젊은 상인 이병철은 집안 어른의 권유로 한 여성과 스쳐 지나가는 맞선 자리에 나갑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앞을 천천히 지나치며 말 한마디 없이 오직 느낌과 눈빛만으로 상대를 가늠하는 독특한 형식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이병철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한복 차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박두을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조용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그 순간 이병철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고생할 수 있겠다. 단 몇 초, 그 한 번의 스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가고 난 뒤에도 그 깊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함 대신 진심이 있었고 꾸밈 대신 단단한 삶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만남을 반대했습니다. 자네처럼 큰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너무나 평범한 여자일세. 그 시절의 기준으로 박돌 여사는 부유하거나 학식이 높은 좋은 조건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사람의 본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눈을 본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이 숨을 쉬는 곳이다. 그가 본 것은 박돌 여사의 외모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태도와 눈빛에서 앞으로 닥쳐올 어떤 고난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동반자의 그릇을 본 것입니다. 운을 부르는 얼굴이란 이목구비의 조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기운입니다. 삶의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강인함,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신뢰감. 이병철은 단 한 번의 만남에서 그 모든 것을 읽어냈습니다. 그 한 번의 짧은 맞선, 단 몇 초의 시선은 평생의 인연이 되었고 훗날 대한민국 산업의 거대한 뿌리가 될 삼성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결혼 직후 두 사람의 삶은 풍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구의 낡은 방 한 칸, 한쪽에는 쌀자루와 포대가, 다른 한쪽에는 장부와 낡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훗날 삼성의 뿌리가 되는 삼성상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병철은 새벽이면 시장으로 나갔고 박두을 여사는 남편의 곁에서 돈을 세고 영수증을 붙이며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물건값을 떼이는 일은 다반사였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어 소중한 장부가 젖기도 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는 날이 이어져도
두 사람은 그 밥 한 그릇을 나누며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박두을 여사는 그 시절을 이렇게 해상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믿을 사람이 옆에 없을 때가 진짜 불행이에요. 이병철 회장 역시 어느 날 목욕탕 갈 돈이 없어 주인에게 오늘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던 순간의 부끄러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장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의 수치, 내일의 자산이 되리라. 가난은 두 사람을 시험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한복판에서 박두을 여사의 진정한 내면의 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두을 여사는 가난 속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고 오히려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이 한마디는 오늘날 삼성을 지탱하는 핵심 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가난은 부끄럽지 않아요. 진심 없이 사는 게 부끄러운 거죠.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물질적 빈곤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마음에 담긴 진심만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아내의 이 말에서 경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깨닫습니다. 바로 신용과 성실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안에 고객을 대하는 진심이 없다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기업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이병철의 눈에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결단과 그의 신뢰가 만나 삼성의 첫걸음은 그렇게 진심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삼성상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물건은 팔리지 않았고 거래처는 대금을 미루었습니다. 집안의 돈이 완전히 바닥난 어느 날 저녁, 박두을 여사는 조용히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받아온 아직 한 번도 입지 못한 한 벌의 고운 한복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유일하게 값진 재산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내다 팔아야겠어요. 그녀는 낡은 보자기에 한복을 싸들고 눈 내리는 차가운 거리를 걸어 헌옷점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오래돼서 값이 별로 안 나옵니다. 주인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게 가장 소중한 돈이에요. 그날 그녀가 손에 쥔 돈은 불과 3원 50전. 하지만 이병철은 그 돈으로 다시 밀가루를 샀고 그 밀가루로 만든 국수와 건어물을 들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날의 거래가 바로 삼성상해가 다시 일어서는 첫 매출이 되었습니다. 박두을 여사는 훗날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한복이 우리 집의 첫 투자금이라고 믿었어요. 이 일화는 단지 감동적인 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질 듯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한 한 여인의 용기이며 그 믿음이 어떻게 한 기업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라는 철학은 바로 그 낡은 한복 한 벌의 희생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혼 초 두 사람의 집에는 제대로 된 식기조차 없었습니다. 밥그릇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박두을 여사가 밥을 지어 그 한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신 먼저 드세요. 아니요, 여보가 먼저 하세요. 매일 저녁 그 밥그릇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먼저 권하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훗날 이렇게 해상했습니다. 우린 밥그릇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가난이 두 사람을 시험할 때 그들은 밥그릇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어느 날 박두을 여사는 밥이 얇게 퍼진 그릇을 내밀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밥이 얇아요. 대신 웃음은 2배로 채워넣었어요. 그 순간 이병철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부의 연은 인생의 동반자란 돈이나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단 하나의 밥그릇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자 서로에 대한 결심의 증거였습니다.
언젠가 꼭 이 밥그릇을 귀하게 만들겠다는 가난한 부부의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사랑도 사업도 결국은 신뢰의 밥그릇 하나에서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사람 중심 경영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아내 박두을 여사와의 삶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징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징표는 눈빛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 사람의 눈이 흔들리면 그 마음도 흔들린다. 복을 부르는 사람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계산이나 거짓이 담긴 눈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상대를 안심시키는 눈이었습니다. 이병철은 면접 자리에서도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눈을 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그 깊은 눈빛에서 신뢰의 가치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징표는 입과 말투입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그들의 말에는 칼이 아니라 온기가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지 않으며 사소한 일에도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전할 줄 압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씨앗입니다. 좋은 말을 뿌리는 사람이 좋은 인연이라는 복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목소리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사람의 목소리에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급한 사람은 마음이 아직 조급한 사람이다. 복을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다급하게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말해도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소란스럽지 않게 전달되는 법입니다. 네 번째 징표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허리를 펴고 걷는 사람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지만 그 자신감은 교만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당당함입니다. 또한 그들은 상대를 존중할 줄 압니다. 이병철 회장은 회의에서 항상 직원들과 같은 높이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겸손한 위엄입니다. 다섯 번째 징표는 웃음입니다. 웃음은 마음의 온도다. 미소를 잃은 사람은 이미 복을 잃은 사람이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억지 웃음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따뜻한 미소입니다. 박두을 여사가 가난 속에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듯이 그 미소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징표는 결국 복을 부르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이 통찰은 그의 아내 박두을 여사에게서 배운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아내에게 배웠다. 아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속의 마음을 본다. 가난하던 시절 아내의 눈빛에서 배운 신뢰의 가치는 훗날 삼성의 제일 원칙인 인재제일로 이어집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회사는 기계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기업의 흥망을 결정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짜 인재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의 품격과 책임감은 가르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불이익이 있어도 정직한가,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 그리고 남의 공을 인정할 줄 아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실수한 직원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신입 직원이 거래 대금을 잘못 계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병철은 그 직원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건 실수인가 아니면 숨기고 싶은 일인가? 직원은 고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좋다. 너는 합격이다. 정직한 사람은 실수해도 다시 일어선다. 그에게 인재란 빛나는 별이 아니라 어두운 밤 남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또 다른 철학, 신용제일. 이 또한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 속에서 신용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던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젊은 시절 목욕탕 갈 돈이 없어 외상을
말해야 했던 그날의 수치심, 그리고 아내가 자신의 유일한 한복을 팔아 마련해준 그 돈의 무게, 그에게 신용이란 돈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익을 먼저 계산하지 마라. 그 계산이 커질수록 마음은 작아진다. 거래처의 실수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책임을 묻는 대신 오히려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손해를 보지만 진심으로 대하면 다음엔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결국 그 거래처는 1년 뒤 삼성의 가장 큰 협력사가 되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의 믿음,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의 확신, 그것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삼성을 흔들리지 않게 만든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그는 평생 수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사람들의 신뢰였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잃은 진심과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복이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교훈, 진짜 성공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성공이란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남았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정신은 남는다. 이병철 회장이 한눈에 알아본 운을 부르는 얼굴은 결국 화려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았던, 절망 속에서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을 때조차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마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에는 어떤 마음이 머물고 있습니까? 당신의 눈빛은 사람을 안심시키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산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이 울림은 복보다 크고 돈보다 깊은 진짜 성공의 의미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